안녕하세요. 시바군 경제학입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솔직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계기판에 찍힌 기름값 보고 슬그머니 핸들 돌려서 그냥 나오신 적 있죠? 솔직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란 전쟁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통장 잔고와 투자 포트폴리오를 아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며칠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버드대 특강에서 아주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당장 금리 인상은 없다. 일단은 지켜보자. 이 한마디에 짓눌려 있던 뉴욕 증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등에 성공했어요. 대체 왜 시장은 이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춤을 추는 걸까요? 그냥 좋은 소식인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기셨다가는 올해 하반기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언의 속뜻을 아주 낱낱이 뜯어드리고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콕콕 집어드릴게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상황 정리부터 깔끔하게 해보죠. 파월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더 올릴 거예요? 말 거예요? 사실 이 발언 사흘 전까지만 해도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봤어요. 말 그대로 앞면이냐 뒷면이냐 동전 던지기 수준의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했죠. 그런데 파월이 입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즉각 반응하며 올라갔죠. 대체 파월은 무엇을 본 걸까요? 그 내막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 일상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요즘 마트 가면 어떠세요? 평소 잘 먹던 라면 하나 집었다가도 가격표 보고 어휴 하면서 슬그머니 내려놓으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 나르는 운송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뛰면 결국 마트 물건값이 다 오릅니다. 여러분이 장 보면서 느끼는 그 무거운 체감 물가. 그게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밤잠 설치며 무서워하는 숫자입니다. 이번 위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학에서 충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입니다. 수요 충격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너도 나도 지갑을 열 때 발생해요. 2021년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정부가 지원금 풀고 다들 보복 소비 터뜨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전형적인 수요 충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유가가 오르는 게 사람들이 기름을 더 많이 써서가 아니잖아요. 이란 전쟁 때문에 원유 공급 줄기 자체가 꽉 막히면서 가격이 튀어오른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 충격이에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충격에 대응하는 처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수요가 과열됐을 땐 금리를 확 올리면 돼요. 이자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물가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의 이자 부담만 커지고 기름값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경제 체력만 더 깎아먹는 꼴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처방했는데 약 기운이 몸에 퍼질 때쯤엔 이미 병이 다 나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약은 억지로 먹었는데 병은 저절로 나았고 몸에는 약 부작용만 남는 허탈한 상황인 거죠.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효과를 내려면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파월은 지금 금리 올려봤자 유가 충격은 그때쯤이면 이미 지나가 있을 거다라고 냉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과거 1970년대 말 폴 볼커 의장이 이런 공급 충격 때 금리를 너무 세게 올렸다가 실업률이 10%를 넘겼던 볼커 쇼크라는 뼈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파월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면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더 폭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면 환율은 1,500원, 1,600원까지 치솟았을 거고 여러분의 장바구니는 훨씬 더 빠르게 비었을 거예요. 파월의 말 한마디가 우리 서민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앵커링입니다.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동네 마트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격표를 고쳐 쓰고 싶겠죠. 직원들도 물가 오르니까 월급 올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거고요. 월급이 오르면 기업은 또 가격을 올리고 이게 한번 시작되면 정말 무서운 악순환의 굴레에 빠집니다. 2022년 미국 물가가 9%까지 치솟았던 것도 이 심리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파월은 지금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유가 오르는 게 영원히 지속되진 않겠구나라고 믿고 있다. 즉, 심리에 다시 바닥에 잘 박혀 있다는 거죠.
배가 파도에 흔들려도 챔만 튼튼하면 멀리 떠내려가지 않듯이 말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5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퇴임 직전에 경제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 조금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유가가 $150를 넘어가면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임계점이 어디냐가 앞으로 몇 달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사모대출 리스크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든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돈을 빌리는 시장인데 그 규모가 무려 3조 달러입니다. 우리 한국 GDP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을 못 갚는 디폴트 사례가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혹시 2008년 리먼 사태처럼 터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월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은행 시스템과의 연결고리를 보고 있지만 아직 광범위한 위기는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면 결국 실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미세한 틈새를 우리는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대응 전략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으로 단기 유가 수혜주, 지금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파월이 이번 사태를 단기 공급 충격으로 규정했다는 건 이 상황이 영원히 가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유가가 안정되는 순간 정유주는 힘을 잃습니다. 특히 항공주는 연료비 직격탄을 맞고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테크주와 성장주를 주목하세요.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면 미래의 가치를 먹고 사는 성장주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나 AI 관련주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배경이죠. 미국 금리가 묶이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세 번째는 현금과 단기 채권 비중 20%는 무조건 지키세요.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파월이 괜찮다고 했지만 6개월 뒤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가가 $150로 폭주하거나 사모대출 시장이 터질 수도 있죠. 현금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벨트이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소중한 탄약입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독립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중동 리스크는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에너지 비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가계 경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유가 충격은 아프지만 금리로 대응하면 경제가 더 아프니 일단 기다리겠다. 시장은 안도하며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이 안도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는 베스트 케이스부터 유가가 폭등하는 워스트 케이스까지 시나리오는 여러 갈래입니다. 파월도 정답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닥쳐도 버틸 수 있게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미리 설계해 놓는 것이죠. 시장이 공포에 빠진다고 같이 흔들리지 마세요. 차분하게 숫자를 보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파월의 판단이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 유가가 연준의 고집을 꺾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흐름을 읽는 여러분의 눈이 곧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시바군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